옛날 어느 마을, 심술궂은 양반댁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저작거리를 돌며 사내들을 망신주며 골탕 먹이는 게 취미였는데 오늘은 누구를 놀려볼까나? 하나만 걸려봐라. 그때 만기리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다리야, 걷지를 못하겠네. 괜찮으신지요? 다리가 불편하신지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갑쇼. 무엇이라? 내 다리를 만지고 싶다는 말인게냐? 대낮부터 나를 희롱하느냐? 아니 부인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버서 모셔다 드릴갑쇼. 무엇이라? 나를 업고 내 놈 집으로 가자는 말이냐? 내 집에 가서 날 어떻게 할 속셈이냐? 그때 옆에 있던 박노인이 저런 만길이 이 정신 나간 놈아, 양반댁 부인을 희롱하고 무사할 것 같으냐? 어서 사과드리고 물러가거라. 정말 죄송합니다요 부인. 그렇게 만기리는 서둘러 자리를 뜨는데 아이고 재밌어라. 상껏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즐겁지? 하나만 더 놀리고 집에 가야겠구나. 그때 마침 꽤 많은 상덕이가 길을 지나가는데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아파 움직이질 못하겠네. 네, 부인. 무슨 말씀이시오? 열량이나 달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하룻밤에 열량은 너무 비싼 거 아니오? 아니, 왜 그러느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이러지 마시오, 부인.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양반댁 아녀자가 열량에 몸을 굴리고 다니면 쓰겠소. 이때 또 다시 박노인이 아이고, 저 최대감댁 큰 며느리가 저런 음탕한 여자였다니 세상 말세로다 말세. 그런데 말이야, 나 지금 열량 있는데 어떻게 한번 안 되겠소? 그렇게 여인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다시는 짓궂은 장난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칠구는 사춘기가 막 지나면서 이제 여자에 대해 눈을 떴다. 그런데 칠구는 또래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여인들을 좋아하는 이상한 취향이 있었다. 그 중에도 특히 과부 금자를 좋아했고 틈만 나면 금자를 따라다녔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냇가에 가서 멱이나 감아야겠다. 얼커니, 좋은 기회가 왔구나. 칠구는 미리 냇가 나무에 올라가 숨어 금자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아, 시원해. 상쾌하구나. 아따, 환장하겠구만. 내가 10살만 더 많았어도 바로 꼬셔버릴 텐데. 그때 금자는 이상한 기운을 알아채는데 야, 너 누구야? 다 봤어. 너 칠구지? 그렇게 칠구는 금자에게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다. 어린 놈의 자식이 못됐구나. 너 나를 몰래 따라다니며 훔쳐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너 내일 내 아버지 모시고 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다음날 칠구는 아비와 함께 금자를 만나는데 이보시오, 박씨.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홀로 사는 여인네를 따라다니며 밤낮으로 훔쳐본단 말이여. 아니 너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못난 놈 사내놈이 뒤에서 비겁하게 무슨 짓이냐? 거시기 떼거라 이놈아. 됐고 얼른 사과나 받아야겠소. 이놈아 얼른 금자댁한테 사과드리거라. 그럼 아버지가 사과해 주시지요. 이놈아 니놈 사과를 받아야겠다지 않느냐? 훔쳐보면 사과해야 된다 하지 않아요? 그래 훔쳐본 거 사과 받고 싶다잖냐? 그럼 아버지가 먼저 금자 아줌마한테 사과해야지. 나도 하지요. 너 다 알고 있었니? 그럼요. 제가 아버지 하는 거 따라한 거잖아요. 하니 그 말에 박씨가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오너라.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팔복이는 같은 집종인 오월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오월이는 얼굴도 무지 예쁘고 가슴과 거시기도 아주 오동통하니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팔복이는 오월이가 이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고민하던 팔복이는
마을 현자 최노인을 찾아가는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래. 팔복이 아닌가? 자네 얼마 전에 장가가지 않았는가? 아무튼 축하하네. 내 듣자 하니 자네 마누라가 그렇게 예쁘다 하던데.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둡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겐가? 예, 어르신, 사실은 마누라 때문에 어르신께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게나. 내가 이 마을에서 해결 못한 문제가 없지 않던가? 사실 제 마누라가 남자 손 한번 안 잡아본 순진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주 다를 대로 다른 발라당까진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다니? 그러니까 거시기 그거 말입니다. 그곳에 털이 없습니다. 뭐라? 그 말로만 듣던.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여인네들이 아주 밤에 옥렬하던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그래, 그게 뭔가?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엔 풀이 안 자란다고요. 이에 최노인이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출입금지 팻말을 달아야겠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가 그러지 않았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씀입니까? 미안하네. 내 농으로 한 말이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자네 부인이 그런 여자라서 털이 없다는 증거는 없지 않는가? 그렇지? 네, 사실 의심은 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증거 없이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네. 예, 어르신. 그건 그렇고 자네 밤에 하는 그 일은 몇 번 하는가? 허허, 신혼이니 거의 매일 하죠. 그래, 그럼 됐어. 이제 앞으로는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면 다 해결될 걸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니 현자 노인이 그야 물은 충분히 주니까 햇빛만 쬐면 풀은 금방 다시 날 걸세.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부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자면서 부부가 잠자리를 가까이 할 때면 언제나 어린 아들을 발치해서 자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주무세요.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며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부부는 잠자리 행사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배 위에서 상하 운동을 심하게 하니 자연히 이불이 흔들리고 말려 올라와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이불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었다. 아빠, 간밤에 잠잘 때 이불이 막 흔들리면서 진흙을 밟아 뭉갤 때 나는 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한 아버지는 애써 기색을 감추고 아들에게 둘러댔다. 그러니까 말이지. 그것은 진흙새가 우는 소리란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묻는 것이었다. 아빠, 그러면 그 새는 어떤 때에 울어? 왜 매번 밤중에만 우는 거야? 당황한 아버지가 또 말하길. 그 새는 따로 때를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온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은 몰라도 된단다. 그런데 그것은 왜 묻는 것이냐? 아버지가 궁금해 아들에게 물으니 아들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그 진흙새라는 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새가 울 때면 이불이 들썩거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어린 아들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머리를 한참 쓰다듬어 주니 아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하지만 이젠 걱정 없어요. 그놈이 또 울면 새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옛날 어떤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길을 가다 해가 지는 바람에 근처의 어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때마침 또 한 사람의 소금 장수가 투숙하게 되어 두 사람이 한 방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금 장수는 함께 자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못 듣는 사내는 금방 골아떨어졌지만 소금 장수는 잠을 이루지 못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주막집 부부가 옆방에서 거나하게 일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소금 장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아니, 이런 재미있는 일은 혼자만 즐길 수는 없지. 하고 소금 장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귀 안 들리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웠다. 그러나 못 듣는 사내는 그 환성이 들릴 리가 없었다. 아니, 자는데 왜 찌르는 것이야? 하고는 소금 장수가 실수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 생각하여 뭐라 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자고 있는데 새벽이 되자 주막집 내외가 또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재미가 나서 옆에 사내와 함께 즐기려고 또다시 못 듣는 사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깨우려 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매우 화가 난 못 듣는 사내가 성을 내며 아니, 이놈아! 아까 밤중에도 쿡쿡 찌르더니 새벽에도 또 쿡쿡 찌르느냐? 하고 큰 소리로 소금 장수를 나무랐다. 그런데 옆방의 주인은 이 소리가 자기 부부간의 일을 희롱하는 줄로 오인하고 화가 나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니 이놈아, 내 놈이야말로 우리 부부간의 일에 웬 간섭이냐? 하고 호통을 치며 몽둥이를 휘두르니 귀 안 들리는 사내는 무슨 연고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거시기로 찌르는 것도 모자라 몽둥이까지 찌르려 하니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는 보찜까지 두고 주랭랑을 쳐 도망을 가버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달자라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달자는 산나물을 캐다 그만 번개를 맞았는데 그 후 달자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달자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이복의 달자, 오랜만이네. 네, 성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늦둥이가 너무 빨리 자라. 옷이 작아 못 입겠으니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성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달자는 빨래를 하는데 잠시 후 옷이 늘어나더니 커지는 게 아닌가? 정말 신기하고만 그려.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작았던 것이 이리 커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번개를 맞은 뒤로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감자랑 고구마 좀 줄 테니까. 네, 성님.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마을 여인네들이 달자의 집으로 몰려오는데 이복의 달자 다 알고 왔으니 빨리 나오시게. 어서.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자네는 소문도 못 들었는가? 이 여편네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려. 그러니까 자네 서방 물건이 원래 대추였는데 고구마가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커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다른 물건도 된단 말이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소리쳤다. 이복의 달자, 내 섭섭지 않게 보답할 테니 우리 영감도 제발 한번 만나주시게. 어떤 마을에 사는 우둔한 사람이 매끈하게 생긴 여인을 아내로 맞아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멀리 출타하게 되어 혹시 그 사이에 누가 아내와 정을 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내의 소중한 곳 옆에 누워있는 사슴 한 마리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표식으로 삼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이웃에 사는 바람둥이 남자가 그가 멀리 떠난 것을 알고 그녀에게 가서 한번 안아보려고 수작을 꺼니 그 여자가 말했다. 남편이 내 그곳 옆에 사슴을 그려놓고 갔으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것이 무슨 곤란한 일이요? 내가 감쪽같이 고쳐 그리면 되지 않겠소? 하고는 그녀와 재미를 보았다. 일을 마치고 나자 아니나 다를까 사슴의 그림이 많이 지워졌다. 그래서 남자가 붓을 들고 사슴을 다시 그려 넣었다.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림을 보자고 하여 아내가 소중한 곳 옆에 그려진 사슴 그림을 보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나는 눈 사슴을 그리고 갔는데 이 사슴은 서 있으니 어떻게 된 영문이오? 내 눈은 못 속여.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당신은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군요. 사람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데 사슴인들 어찌 오랫동안 누워만 있을 수 있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린 사슴에는 뿔이 누워 있었는데 이놈은 뿔까지 빳빳이 서 있으니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노릇이오? 하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다시 아내는 그거야 뻔하지요. 사슴이 누웠으면 뿔도 누웠을 것이고 사슴이 서 있으면 뿔도 서 있게 될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요? 좋소. 그런데 말이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린 사슴은 마른 사슴인데 이 사슴은 살이 쪄 있으니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아내가 그것도 뻔하지요. 옆에 풀이 있으니 풀을 뜯어먹어 살찐 것이 아니요. 옛날 한 재상이 있었는데 소중이가 너무 작아서 10세 된 아이 정도의 크기였다. 그래서 재상은 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인은 모든 남자들의 소중이가 다 그 정도려니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임금의 행차가 마침 그 재상집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재상 부인은 집 담장에 붙어있는 작은 누각에 올라가 담장 너머로 행렬을 구경하려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행렬에 참가하고 있던 한 군졸이 갑자기 대열에서 뛰어나와서는 부인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담벼락에다 대고 소변을 보는 것이었다. 아이고 시원하다. 참는다고 죽을 뻔했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졸의 소중이가 엄청나게 길고 큰 것이 힘차게 뻗어 있는 것이었다. 아니 세상에 뭐가 저리도 클 수가 있단 말인가. 부인은 자기 남편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소중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녁 때 재상이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니 부인은 재상의 소중이를 잡고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여보 대감, 오늘 정말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임금님 행차 때 말입니다. 호기심에 담벼락 뒤에 숨어서 구경하고 있는데 한 군졸이 담벼락 아래에 와서 소변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군졸의 소중이가 엄청나게 커서 대감 것과는 너무 달라 이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상은 그렇잖아도 평소에 자신의 소중이가 너무 작은 것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재상은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시치미를 딱 대고 이렇게 둘러댔다. 아, 부인. 혹시 그 군졸이 얼굴이 좀 검고 수염이 나고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겼지요? 재상은 대강 보편적인 군졸의 모습을 가지고 말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에 부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재상은 손뼉을 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군졸은 소중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소중이가 너무 크다 보니 여자들이 그와 혼인했다가 아파서 모두 도망가 지금껏 호라비로 늙어가고 있다고 하더이다. 부인, 보통의 경우 그렇게 큰 소중이를 가진 남자는 없답니다. 이에 부인이 수긍하며 말했다. 그렇겠지요. 대감 것이 새끼손가락만한데 특별히 다르겠어요? 이렇게 재상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해가 높도록 이불을 끼고 방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조개젓을 파는 여인이 조개젓 싸이소, 조개젓 싸이소.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사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조개젓 장수가 집마당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 외모가 반반하였다. 그래서 사내는 거짓으로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병이 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소. 그러니 조금도 꺼림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방으로 들어와서 이 그릇을 가져다가 조개젓 2푼어치만 좀 담아오시오. 라고 하며 여인을 끌어들였다. 여인이 그 말을 믿고 방으로 그릇을 가지러 들어가자 사내가 이불을 들치며 바지를 벗은 몸으로 그것을 빳빳이 세우고 덤벼드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여인이 말하길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아이고, 흉악해라, 흉악해라.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흥이 극치에 달하자 흉악, 흉악, 흉악. 이렇게 흉악 소리만 계속 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을 마친 후 여인은 조개젓통을 이고 그 집 문을 나서게 되었다. 다음에도 또 오시구려. 그러면 내 조개젓을 3푼어치 사드리리다. 여인은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하며 조개젓통을 이고 그 집 문을 나서며 외쳤다. 흉악젓 싸이소, 흉악젓 싸이소. 자꾸 보잘것없는 흉악젓 싸이소.